상가 계약, 그냥 임대차 계약서 쓰고 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5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개업식 날 가게문을 열지 못한 채 임대료만 내는 끔찍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파트너 임 소장입니다. 최근 40대인데 퇴직하게 되어서 뭘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분과 취업이 안 돼서 카페를 해볼까 한다는 청년을 상담했었습니다. 현재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에게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상가를 구하려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상가 계약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첫 번째, 입지와 상권 분석입니다. 여러분, 유동인구 많다고 다 좋은 자리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업종과 맞는 고객이 지나가느냐예요. 창업 성공의 8알은 입지라고 하죠.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상권이 아닙니다. 오피스 상권은 점심 퇴근 후 장사는 잘 되지만 주말은 썰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은 일찍들 퇴근해서 장사가 목요일까지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장사를 월, 화, 수, 목 4일만 장사하는 꼴이죠. 주택가 상권은 주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지만 낮 시간엔 조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동인구 숫자가 아니라 내 업종과 맞는 고객층인지 소비 패턴이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업종이 얼마나 포진해 있는지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도 직접 조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카페 하려는데 차만 지나다니는 곳에서 뭘 하겠어요? 호프집 하려는데 직장인 없는 주택가에서 저녁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상권 분석하려면 평일, 주말, 다른 시간대에 최소 3번은 와서 직접 세어보세요. 그리고 내 타겟 고객이 언제 얼마나 지나가는지 체크도 하고요. 또 경쟁 업체는 몇 개나 되고 어디가 장사 잘 되는지 관찰해 봐야죠. 부동산에서 여기 유동인구 엄청 많아요 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본인 타깃에 맞는 유동인구인지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상권 분석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간 분들 90%가 6개월 안에 문 닫아요. 두 번째, 돈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출의 10에서 15% 이내여야 버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매출 1,000만 원 예상한다면 임대료와 관리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거 넘어가면 장사해봐야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관리비 내역도 꼭 확인하세요. 예상치 못한 일반 관리비, 주차비, 청소비, 공용 전기료 등으로 분쟁이 생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합 건물에 있는데 갈수록 인건비와 관리비가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되거든요. 권리금도 제대로 따져봐야 해요. 시설 권리금은 기존 시설이 얼마나 쓸만한지, 영업 권리금이 있다면 실제로 장사 잘 되는 자리인지, 바닥 권리금은 이 상권 자리 자체의 가치입니다. 권리금이라면 시설, 영업권, 자리값이 다 포함된 금액인데 무조건 비싸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자리라면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권리금 1억이라고 하면 정말 1억어치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나중에 나올 때도 권리금을 받고 나올 수 있을지 출구 전략도 따져봐야 해요. 무조건 긍정적 마인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계약 조건. 계약서에 이런 특약 조항 반드시 넣으세요.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 연장 조건, 원상복구 범위. 이런 조건은 무조건 특약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부두합의 절대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업종 제한, 사업자 등록 문제예요. 이거 확인 안 해서 개업 못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상가 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카페 금지, 호프집 금지 이런 게 있으면 아예 못해요. 어떤 상가는 이미 독점권이 있어서 같은 업종은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약국이라든지 부동산 자리도 독점권 있는 곳들이 있어요. 또 카페 하려면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리인지 확인해야 해요. 건물 용도가 상업시설이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허가받아야 할 건물 용도가 있으니 반드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놓치기 쉬운 건 전 임차인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빈 점포인데 전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안 한 상태라면 내가 계약을 해도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영업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개업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전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안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업자 등록증도 못 받고 개업이 몇 주씩 밀린 사례도 있었어요. 이건 반드시 부동산이나 건물주를 통해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건물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가능한 용도인지와 허가 구역인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 보호구역인데 PC방 같은 것은 거리 제한에 걸릴 수 있거든요. 또 상가관리사무소에 업종 제한 문의도 미리 해보고 계약 전 기존 임차인의 폐업 신고 완료 여부도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약하면 계약금 날리고 개업도 못할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네 번째는 건물 상태 점검입니다. 이거 놓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전기 용량 확인하세요. 카페는 평당 최소 1kW 이상 필요해요.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냉장고 다 돌리려면 전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건물 전체의 전력 용량도 확인해야 해요. 여름에 에어컨까지 돌리면 전력 부족해서 전체 전기가 나가버릴 수 있어요. 더욱이 건물 전체 전력이 이미 한계치가 왔다면 증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입점하면 안 되겠죠. 상하수도도 체크해보세요. 수압은 충분한지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또 하수구 냄새는 안 올라오는지, 수압이 약하거나 배수가 막혀 있으면 사용하려는 설비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 증축의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옥상방이나 내부의 복층 구조 등 불법 구조물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이 지연되거나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관할구청에서 현장 확인 나와서 문제 생기면 허가가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또 소방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내부에 복층을 설치해 사용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답니다. 특히 노후 건물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하다가 전선교체, 배관교체 추가로 나오면 비용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더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실평수 확인입니다. 부동산에서 30평이에요 라고 하면 그게 분양 평수인지 실사용할 수 있는 전용 평수인지 확인하세요. 실제 쓸 수 있는 평수가 훨씬 적을 수 있어요. 벽이 튀어나왔거나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실제 매장 면적은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에 15평 정도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12평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테이블 배치, 주방, 동선 이런 거 잘못 계산하면 개업 직전에 난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 전에 반드시 실측하세요. 줄자 들고 가서 직접 재어보는 거예요. 한두 평 차이 나도 테이블 두세 개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공간이 좁으면 매출의 한계가 정해져요. 미리 좌석 배치도도 그려보고 수용 가능한 고객 수도 계산해 보세요. 자, 5가지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입지와 상권 분석, 내 고객이 지나가는가. 둘째,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출의 10에서 15% 이하인가. 세 번째는 업종 제한과 사업자 등록으로 내 업종이 가능한가. 네 번째는 건물 상태 점검으로 전기, 상하수도는 괜찮은가. 다섯 번째, 실평수 확인,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어떤가. 자,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상가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체크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죠.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자리만 보고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들어가는 창업 초기 투자인데 계약서 한 줄 실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다룬 공인중개사로서 수많은 창업자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다 보아왔어요. 혹 상가 알아보고 계신데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계약을 준비하세요. 창업은 좋은 자리 찾고 안전한 계약을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